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희 AM폴리가 어떻게 해서 포항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실제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편하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 회사는 저렇게 해서 창업해서 성장을 했구나. 초기에 저런 지원을 받았구나. 나도 저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포항시에 있으면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서울에 있으면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의 지원만 받는, 아니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받지 못하는 좀 단점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포항시가 경상북도 포항시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나오는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포항시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대구까지 포함해서 대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수도권에 없어서, 내가 서울에 없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지원을 더 덜 받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도 경상북도 포항시에 창업을 하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시고 검색을 하실 때 경상북도 지원 사업, 포항시 지원 사업, 그리고 대구 경북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고, 또 경상북도에 있으면 각각의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초기의 어려움들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M폴리가 창업 초기에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창업을 할 때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나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본금을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저는 작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 초기 창업들이나 청년 창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창업을 하고 창업 활동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발생해서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느 정도는 생존할 때까지 지원을 통해서 버텨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 3년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지방자치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런 초기 기업들이 잘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시작품 제작이 몇 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이 아마 되게 작은 비용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자본 가지고 5천만 원 자본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고정비를 활용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투자를 받으려면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특히 기술 창업 같은 경우 그렇죠.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창업 전부터 내가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제 소속이 포항공대에 있었기 때문에 포항공대 실험실 창업을 하면서 먼저 창업보육센터라는 데 입주를 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을 보육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는 포항공대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동대에서도 포항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포항대라든지 선린대에서 여러분의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보육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냐?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어려운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통한 금전적 지원도 해주지만, 여러분, 법인을 설립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 일반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무에 대한 부분들, 사람을 뽑았을 때는 어떻게 채용 계획서를 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초기에 회사를 설립해서 초기까지 잘 버틸 수 있는 1, 2년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어떤 컨설턴트가 돼주는 것들이 바로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인근에 가까운 대학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요즘 이런 역할들을 창업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도 있고 포항 테크노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창업보육센터 뿐만이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습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발로 뛰면서 물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미 포항에는 저희 창업 선배들이 있어요. 포항공대에도 많은 창업 선배들이 있고 각 대학에도 많은 창업 선배가 있고 또 포항 벤처밸리 협의회들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해소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초기 한 다음에 3, 4개월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술 창업을 했으니까 자금을 확보하고 CF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개월 챌린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생겼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기 보육뿐만이 아니라 약 6천만 원 정도의 시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술혁신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거나 또 인증을 받는 게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작품 제작 비용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만든 장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저희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이 나노셀룰로즈를 처음으로 제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시제품이 당장 그 다음 해에 작지만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사업, 보육 사업이나 각각 공모전들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6개월 챌린지를 마치고 나서 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G스타 드리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선정이 되면 어떤 기간 동안의 다양한 보육 활동, 그 다음에 사업화할 수 있는 안내, 가이드, 컨설턴트까지 다 해주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투자까지 유치를 해줬어요. 저희가 했을 당시에는 3억 원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보육을 받고 우리 데모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IR 발표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 회사 잘 보육을 받았네? 실질적으로 이 회사한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 회사도 한 3억을 이때 투자를 받게 됐어요. 이 3억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처음에 4평에서 3명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6명, 지금은 14명까지 늘었는데 결국 사람을 채용하고 개발을 하려고 장비를 사고 여러 가지 회사에 운영하는 자금들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저게 초기에 1, 2년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굉장히 지역에 상관없이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공모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고 저희 소재에 대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여러 가지 IR 발표를 하면서 저희에 대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어떤 기회를 가졌어요. 이제 2017, 8년도부터는 2017년도에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어떤
것들을 저희 제출하게 됐고, 첫 번째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글로벌 스타 벤처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이 기업이 글로벌 스타 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사무 공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PR데이 서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게 일어나는 공모전 같은 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회사 IR 발표를 했지만, 어떤 정식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IR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진 않았어요. 실은 제가 이 PR데이인 서울을 하기 전까지는 굳이 내가 이런 IR을 해야 되나? 내 기술이 있으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내가 잘 팔아가지고 하면 이 회사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내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나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 장이 제가 2018년도에 있었던 PR데이인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우리가 좀 경진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제가 대상을 타면서 저희 기술이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게 됐고, 저 또한 처음에는 자기 기술이 정말 괜찮은 기술인가? 나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지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개발 과정 속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충분히 우리의 기술과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모전이나 IR 대회 같은 데서 경험을 쌓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대한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기반, 대학이나 연구소에 오래 있었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IR 자료는 너무나 전문적이거나 기술 위반, 내가 최고입니다, 이거 최고예요, 이거 만들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점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 로드맵이나 사업화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결국 이런 행사와 이런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있었던 그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 대회에서도 대학생 창업 경진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포항시나 경북이나 지역에서 대학생들이나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발표하시고, 거기서 뽑히지 않거나 상을 타지 않았더라도 거기에서 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경북 창조경제센터에서 무사히 이제 저희가 훈련을 받아서 3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이 지스타 드리머스 프로그램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 포항에서 구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게 되고,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내가 사업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더니,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팀 중에 우리가 끝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조언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좀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작년이죠. 제가 작년에는 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1년차 지나고 2년차 지나고 3년차가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런 초기 창업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중기, 그 다음에 이제 7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창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7년까지는 스타트업이라고 보긴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받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받거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아이디어 기반으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실험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사업화를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창업 단계하고 1년차 창업에서 먹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R 자료를 했을 때 상도 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차가 진행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너희들 1년 전에 발표했던 거하고 2년 전에 발표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 너희들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데? 너희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이제 너희 이제 제품화해야 될 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시각이 외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창업하시면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은 다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안게 되거든요. 저도 물론 매번 고민을 했지만 3년차 접어들면서 날짜를 세어보니까 벌써 3년차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디벨롭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IR 자료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겠습니다 개발할 거요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본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는 인증을 받거나 좀 더 스케일업해서 양산하는 단계까지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제품을 제품화하고 저희가 사업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포스트 기술 지주에서 이어서 이제 5억을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8억이 되면서 약간 랩 스케일에서 조금 규모를 키웠던 것들을 이제 양산에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반성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소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소재가 물질 원료잖아요. 제가 원료만 잘 만들면 그냥 다 잘 팔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물질,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해보고 공인시험 기관에 맡겨보니까 탁월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화장품 회사든 의료 회사든 내가 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품화해서 판매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즉 각각의 여러분이 창업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수요기관,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전시회를 가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이 소재가 소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야지만 판매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여건을 좀 더 마련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2, 2년 동안 R&D 자금을 5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1억을 주고 해외 마케팅 자금을 1억을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케팅은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R&D 자금 5억과 창업 사업화 자금 1억을 받아서 총 6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있고 좀 심도 깊게, 그리고 정말 제품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 과제를 통해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좀 더 우리가 사업화하는 속도를 당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초기 창업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R&D 과제가 또 있어요. 첫걸음이라든지 산학연 협력, 창성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과제를 제출해서 이 과제를 수행해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매출을 창출하면 그게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R&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통해서 성과물을 내고 다시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용하고 매출을 내서 세금을 내고 또 점점 회사를 성장함을 통해서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희는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 5억을 받고 R&D 5억을 받아서 한 뭐 10억 정도의 자금을 통해서 2년 동안 좀 더 다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했더니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노력을 했으니까. 그 성과물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스타트업에게 주는 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대상을 수상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결과물들을 인정받고 우리가 이 방향대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지원해 주시고요. 혹시 이 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도 많은 과제들이나 수행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선배 기업으로서 포항에서 창업한 포항 창업 선배로서 다양한 정보들을 성심성의껏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R&D 작업이나 이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포항시에는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한 3, 4년이면 정말 성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은 어떻게 버티실 거죠? 제가 아까 계속 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도 창업 전에는 저는 이런 것들은 내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해서 매출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사기까지는 그 제품의 완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 자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내 돈을 가지고 주변 속에 창업할 때 모았던 창업장을 가지고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이런 고정비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을 보시게 되면 그냥 쭉쭉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사업이 돈에 쫓기게 되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전념하기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금을 확보하지? 즉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기술 개발 속도는 기술 개발 속도대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대표자가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당하니까 좀 더 좋은 아이템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장에서 제가 창업하면서 일어났던 고민거리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업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도 되고 또 이것들을 받아서 다시 아까 말했던 선순환 구조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기업이 1명이나 2명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1년에서 2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2년 동안은 내가 이제 내 자체적인 자금으로 인건비를 대기 이전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좀 전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자리 지원 사업이 뭐 경상북도에도 있고요. 포항시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포항시나 지금 이런 청춘센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제품 제작 지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재료비라든지 외부에 금형을 맡기거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외부에 맡겨야 될 때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포항 테크노파크에서도 받았고요. 또 다양한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시제품 제작 비용을 받아가지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더구나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시작품을 도대체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각각의 기관들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으로 매칭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자신 있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이라는 거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여러분 이제 전시회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을 만나서 기술을 소개해야 제품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홈페이지 필요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 제작 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또 뭐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브로셔. 브로셔도 뭐 국문, 영문 브로셔까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전시회 갈 때 부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료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포항시, 경상북도, 코트라, 여러 가지 중기청에서, 중기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신청해서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러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증이라는 거는 뭐 ISO 인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생물학적 기기라면 생물학적 안정성 테스트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사업도 뭐 작게는 200만 원, 크게는 막 몇천만 원 수준으로도 지원을 해줘요.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요. 기술 사업화 지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특허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특허 조사라든지 기술 조사를 받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특허를 내야 되는지,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자금들에 대한 지원, 또 자금뿐만이 아니라 실제 특허 사무소와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자문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일자리 공간페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 저희도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저희가 받게 되는 거는 뭐 아까 말씀 해외 전시회 참여도 있지만 저희는 영상 제작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해외 알리려면 단지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해외 전시회 가면 디스플레이에 계속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외국어, 국문, 다양한 해외 영상 자료, 소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저희가 공부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다 포항시에서 받았던 프로그램들이고, 포항시의 지원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단계, 특히 여러분은 아직 창업하시기 전에도 예비 창업 단계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관들, 근처에 있는 기관들이나 각각의 좀 기관마다 조금씩 전문성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성들이 있는 기관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좀 자문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선배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되게 뛰어난 선배 기업들 있고요. 저는 그 선배 기업들에 비하면 그냥 초보 수준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키우시고 또 전문적이고, 또 저는 이제 작년 창업을 했지만 청년 창업을 한 또 선배들도 있으니까 그런 선배들도 저희가 연결해드리고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런 게 물어봐도 될까? 혹시 내가 메일이나 연락을 했는데 까이면 어떡하지? 속된 말로 까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저희 포항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포항의 하나의 창업 메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이 포항을 창업 메카로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포항, 그 다음에 스타트업, 포항 벤처 했더니 여러 가지 최근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포스코가 포항 벤처밸리를 창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포항에는 다양한 대학들이 있고요.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이오, 소재, 그 다음에 2차전지, 여러 가지 전무다된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구분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들이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술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멀리 판교, 서울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 포항에서 창업해서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포항에서 창업해서 현재까지 4년차까지 포항에서 성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평 규모의 저희 토지도 분양해서 포항에서 이제 저희가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스텍에 이제 포스코에서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어요. 약 7층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오픈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창업 준비하잖아요. 창업 준비 한 6개월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정도에 나 공간 어디 가지? 인큐베이팅 센터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는 창업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고요. 공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판교, 서울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이런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뭐 기사도 검색해 보시고 내년도에 이제 아마 이메일이나 언론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하시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포항에 창업에 대한 붐이 많지 않았고 이런 인프라가 많지 않았는데 와, 여러분 후배 기업들, 후배 창업자들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창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4년차 기업에 접어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가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압박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대치도 높아져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내가 있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비전이 있는 회사냐, 내가 몸바쳐 일할 회사냐, 끝까지 갈 수 있는 회사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려고 저희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4년차 기업이 스스로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술 개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냥 저게 사기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저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 실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양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만 개발한 기술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기술 이전 받은 특허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더 스케일업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나노코리아라든지 뭐 넥스트라이즈라든지 뭐 나노재팬 여러 가지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에 가서 저희 부스 전시를 해서 저희 홍보를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학회라든지 어떤 강연에 나가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많이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장 저희 회사가 포항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차근차근 성장해 왔고 그리고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나 경상북도의 어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버텨냈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는 제가 작년 창업가잖아요. 작년 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한테 정말 그 좀 애다를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질문 기반으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표님 창업 시작하셨을 때 힘드신 점 어떤 게 있었나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은 청년 창업하고 작년 창업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45살에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청년 창업 제가 20대나 30대에 창업을 했으면 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애가 둘이고 이제 요번에 고3이거든요. 지금 내일 수시 보러 가는데 고3에다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부모님 또 노년이시고 또 창업이라는 것이 또 이제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 없이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뭐 걱정을 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저질렀습니다. 과감하게. 네네네. 나를 믿고. 네. 네, 여러분. 때로는 과감한 나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